자유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매불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얘기하는데 아까 김용남 의원은 단순히 금감원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법무부 장관하고 금감원장 중에 하라 그러면 금감원장이야. 아 그렇죠. 네네. 법무부 장관에서 일단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죠. 그거 빼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에 예. 빼라는 건 아니에요. 금감원은 꼭 해체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성하기로. 아니 그리고 마지막에 시켜주면 다 한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아니, 공동이가 좋다는 얘기까지 했죠. 오늘 자리도 빠지고 구독자도 빠지겠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일 오전 9시까지 윤석열 측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내란 우두머리야.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네. 윤석열이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수사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요?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나마 얘기하면 1월 15일에 체포됐잖아. 네네네. 그때 공수처에 잠깐 앉아 있었던 게 다야. 한 번도 수사를 안 한 받았어. 번도 진술을 안 했죠. 제대로 된 진술을. 뭐 새치기 범죄자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인데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 네.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진짜. 이 내란 특검이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이. 아,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심우정. 이 둘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내란 특검으로 24일에 이 사건이 이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지기현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오히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 좋지 않을까. 공수처보다는 내란 특검이 훨씬 더 그렇죠. 빡세게 예, 예.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아, 받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지금도 그렇죠. 야, 근데 내란 특검이 이 둘도 겨냥을 이거 했습니다. 좋다. 야, 이거는 진짜 그러면은 내란 특검은 지기현한테 재판도 받아야 되고 지기현을 수사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근데 지기현 판사는 본인이 선고를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진행만 하다가 아마 내년 초쯤 법원 인사 이동할 때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만약에 그렇다면 글쎄 내란 특검에서는 지기현 판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최종 선고는 딴 사람이 할 테니까.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영화 같지 않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특검이 재판정에서 네. 지기현 앞에 앉아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사무실에서는 지기현이 앉아봐. 이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근데. 좋은 데서 삼겹살 먹었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진짜 초유의 사태야. 아, 이거 너무 통쾌합니다 진짜. 네, 근데 맞습니다. 판사도 수사의 예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인용해주면서 사실은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라는 팀플레이로 그렇습니다. 내란 수괴범이 나왔고 지금까지 신병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수사의 엄청난 방해이기 때문에 전 지기현에 대해서는 전 엄정하게 특검이 네. 수사할 때 전 특검에게 박수 쳐줄 생각이고 지금은 아직 박수 칠 때는 아니다. 와, 박수 아끼네. 전 좀 아끼겠습니다. 심우정도 같이 해야죠, 있잖아요. 같이. 네. 이게 이제 우리 조은석 특검 특유의 기술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고삐를 지금 먼저 쥐고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걸 먼저 알려버리면 네. 저 심우정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특검에 들어가 있는 검찰이나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 통해서 계속 그 스파이 하려고 행위를 할 거란 하겠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걱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또 그 청사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럴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내가 심우정도 수사한다. 그러니까 내통한다는 심우정 걷어주세요. 걷어라. 이런 사인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대가 정말 힘들어지거든. 조은석 특검이 예전에 검사 때도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온갖 이걸 쫙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괴로울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렇게 되면 네. 심우정이가 먼저 나서가지고 좀 윤석열부터 하고 나는 좀 저기 해달라고 하면서 지고다 부를 가능성이 있어. 통쾌합니다. 아, 조은석 특검 지금까지 매우 나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윤석열에 대해서도 수시로 부른대요. 수시로 매일 부르네. 부를 거야 이제. 아마 귀찮아질 겁니다. 아니 그리고 워낙 가까운 데 사니까 그럼 그냥 저녁 먹고 잠깐 나오세요 해도 돼요. 수시로 불러. 먹을 만큼 먹고 나오세요 해도. 네, 네. 만약에 소환을 8시에 하면은 솔직히 구속되는 것보다 더 싫을 거야. 저는 아, 지기현과 저는 조이대 그리고 심우정까지 다 수사돼야 아, 좋습니다. 그래야 저는 박수 치고 그때 웃겠습니다. 아, 좋아요. 맞아요. 노상원이 어떻게 됐어요? 노상원이. 추가 기소를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어. 내란 특검이 밝혔습니다. 롯데리아에서 회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 버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네, 그 롯데리아에서 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자꾸 모임을 가졌는지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노상원한테 롯데리아 그 이용 쿠폰을 수십 장을 줬대.
공짜로 먹을 수 있구나 거기가. 그래서 결국에 그거였어. 아 진짜? 쿠폰 때문에 갔다고요? 쿠폰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야 이거 단독입니까 지금? 아 이거 단독입니다. 속보입니다. 아 노상원 무료 티켓 갖고 있었어. 아 속보입니다. 자기가 글로 다 모아놓고 자기가 쏜 거야. 아, 쏜 거야? 이게 잡으면서 와. 야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서 그 쿠폰으로. 아 그거 이거 대통령실에서 보면 금감원장 시킬만 하지 않겠어요? 자격되는 거 아니야? 첩보능력. 이건 단독이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 아, 금감원장 답습니다. 쿠폰 금액보다 넘어가는 세트 시키는 놈 혼났겠다. 김건희 특검팀하고요. 예. 지금 검찰하고 요게 이제 묘하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김건희 특검이군요. 예. 네네네. 근데 검찰이 일단 수사를 먼저 맡는 걸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의 수사 외압 그런 부분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뭐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은 지금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일단은 검찰이 먼저 수사를 맡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사는 대통령 자문의라고 돼 있고 그 왜 김건희가 이렇게 안고 있었던 애가 왜 네. 심장 환자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었죠. 한국 와서 수술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산병원이에요. 아 그것도 아산병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군데 이제 관련돼 있다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그런 유력 인사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 보시면 김건희가 잠도 못 자고 뭘 못 먹고 이래가지고 네. 아산병원에 갈 때 몸무게가 40kg도 안 됐다. 네.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 넘는데요. 저번에서 제보를 했는데 3자는커녕 5자가 찍히더라. 아산병원 사람들이 빡쳐가지고 어떻게 제보할 데가 없나. 저울이 아무튼 5자를 가리켰다는 거 오늘 매불쇼의 단독입니다. 이 이미지 조작에 확실히 특화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진우는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현금 봉투를 6억 원을 장롱에다가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본인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게 박아놨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주진우가 현직 검사야.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고 기사가 막 다 쏟아져 봐. 그러면 진짜 느낌상 돈 봉투 6억을 장롱에 쌓아두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렇게 느껴지죠. 이 검사들 이런 거 좀 이거 안 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악질이잖아요. 그 주진우는 지금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술자리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병역 비리 의혹. 그리고 10대 아들이 어떻게 재산이 7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70억 본인의 재산, 70억 재산 형성. 이거 어떻게 한 거야? 3년 본인이 그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 시절에 그 조모상, 예. 조의금 이거 재산 신고 안 한 거는 요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요거 이제 누락된 의혹도 일부 이렇게 있고. 말하고. 예.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주진우 법률 비서관 대통령 집무실 전화 800-7070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화였냐? 이것도 이제 문제 제기 있는 거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후보자께서 저를 밖에서 지금 인사청문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저 한번 털어보자라는 글에 동조하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인사청문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좌표 찍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저 엄청 시달렸습니다. 이제 어제 네, 네.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네. 주요 참고인으로 매불쇼에 출연을 하게 돼서 어떤 부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표정 뭔가 들떠 있는 표정입니다. 밝아 보시죠.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왜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모두 알려졌던 대로 한 검사와 특수관계에 제가 놓여 있었는데 네. 그 부부 동반 모임에 자주 불려다녔기 때문에 남편들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그 자리에 늘 동석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사적인 내용들도 오. 알죠. 아.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와. 이 모든 책임은 최욱 앵커님과 나눠지는 거예요. 주진우 검사 시절에 사적으로도 교류가 많았었군요. 네, 남편들이 수사 때문에 뭐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명분으로 집에서 기다리는 배우자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수사 때문에 못 오는 건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들만의 동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막내야 출동해 하면 같이 잡으러 다닌다든지 뭐 위치를 파악하러 다니는 그런 도움을 좀 줬었죠. 네. 김영나 웃잖아. 옆에서 웃으시네. 아니 쏙 얘기 듣다 보니까 별짓 다 했네. 일종의 종특 같은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식사 자리나 술자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중간에 최욱 씨가 예를 들어서 제일 뭐 좋아하는, 예를 들어 정영진 씨 같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네. 이쪽에 나 식사하고 있는데 최욱 씨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네.
그럼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예를 들어 한 3개월에 한 번 못 가죠. 예전부터 잡아놨던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못 가죠. 아 형 미안한데 지금은 내가 안 되고 네네. 다음에 그 사람 저기 한번 뵀다고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얘들은 지보다 센 사람이 이렇게 전화해서 오라 그러잖아. 바로 나갑니다. 그냥. 아, 심지어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도 와이프 놓고 그냥 가요. 에? 정말 놀라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인데도 가버린다고? 한다니까. 그 부인이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민망해. 네. 그런 일들이 흔해 쟤네 사회에서는. 아 진짜 이런 문화가 존재해요. 실제 이건 좀 너무 과한데 내가 볼 때. 사실 팩트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게 고기를 굽고 있다가 홀로 남아 있는 이제 배우자의 언짢은 표정들도 옆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의 말씀은 팩트다. 그리고 본인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랬어. 네. 그런데 의료 전문가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정도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아. 그리고 술을 마시기는 정말로 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선은 지난 총선에 주진우 의원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특수관계에 놓여있던 그 검사가 네. 해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고 그러면 주진우 검사도 해병대 출신이겠거니 네. 그래서 술도 이렇게 잘 하겠거니 자주 모여서 배우자들의 속을 썩이겠거니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죠. 네. 군면제라고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 주진우 또 해병대 출신이라 이렇게 술을 잘 쳐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때는 그렇게 그랬죠. 생각했어요? 군대 안 다녀왔다는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부끄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자존심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 네. 배우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도 호출을 받았던 때는 서초동 교충치킨에서 모여 있다는데 거기 있는 게 확실한지 뭐 가줘라. 그래서 그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그 인물들의 이런 신병 확보 에 도움을 줬던 적들이 뭐 여러 차례 있었어요. 무슨 그런 거를 아니 뭐 하셨는데요 그때는? 지척에 살았다는 이유로 예, 서로 그러니까 저분은 직접 검사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얼굴을 모르잖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일한다고 하고 어디 가서 사기치고 술 마시고 있는 건데 네. 맨날 상가집 간다고 그러고 뭐 딴 데 가고 이런 짓들 하잖아요. 네. 남자들이 한 번씩. 네. 근데 상습적으로 맨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민원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 부인들이 아니, 다른 검사 방금 다른 교촌치킨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촌치기건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있던 그 해병대 출신의 검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으니 그래서 둘을 찾아달라. 그래서 추격전 확인을 했던 거죠.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상황이 이해가 돼. 결국에는 그러니까 야 찾아봐 한 사람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신우이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가능하죠. 그 신우 그러니까 X가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신우가 자기 남편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도망다니는지 체크해라 그런데 네. 주진우랑 같이 있었나 봐. 비상연락망으로 니네 집도 안 왔어? 우리도 안 왔는데 같이 있는 것 같아. 핑계가 똑같아. 자 그럼 막내 출동해서 네. 제가 연락을 받고 있을 만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실제로 신병을 잡았어요? 확보해서 신병 확보 했어. 요청한 분들한테 이제 민원을 제가 완료했습니다. 정보 보고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신뢰도는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탁은 들어가고 그 관계도 좋았었죠. 그러니까 셰프 장소는 치킨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치킨집이 아닌 다른 모 장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고 그 주차장에서 숨쉰 채로 발견이 된 거네. 숨쉰 채로 발견이 됐는데 와. 곧장 차를 빼서 차를 빼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타던 차로 네. 그 앞을 막고 그리고 전화를 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검거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거기서 모르는데 아니 거기서 아파트를 검거한 간 거는 거야. 주진우가 아니고 둘 신우 다 남편. 검거입니다. 둘 다 검거했어요. 네. 한 자리에서.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뭘 나쁜 짓을 해야 검거가 되는데 치킨도 못 먹게 했었어요? 아니 발견되고 있는 치킨집이 아니니까. 아니, 치킨집 아니야. 일단 거짓말을 한 거네. 그 치킨집을 빙자하여 아파트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발견된 장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지만 그 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각자 집에 가서 배우자들 앞에서 진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 둘이 동기예요? 이모 주모가 동기예요? 나이는 그 이모 검사가 더 연배가 있고요. 근데 아마 아니, 사법 연수원은 더 주진우 검사가 선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워낙 가까웠구나. 동부에 같이 있었잖아. 그래서 온갖 사건 만들었잖아요, 둘이서. 이가 울산 사건을 만들고 주진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다음에 뭐 저 이가 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런 거 다 만든 애들이야. 그때 동부에 같이 근무했던 거. 동부에 다 같이 있었고. 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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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그 장면들은 인물 하나하나가 누군지 사실 찝을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부부 동반 그냥 뭐 생일 축하 자리였다라고 하기에는 저 장소에는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가 없어요.
맞아. 어떻게 생일 축하를 이렇게 컴컴한 데서 하냐. 어. 쟤들도 삼겹살 구웠나 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임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생일자가 하나 있긴 하죠. 어. 생일자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생일자는 저랑도 특수관계에 있는 분의 생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근데 아마 1차로 어. 형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마무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어.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포석을 까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간 이야기. 아니 간이 안 좋으면 피로해가지고 사람이 저기 늦게까지 못 맞아요. 놀거든. 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와인을 좀 좋아하나 봐요, 주진우 의원. 분위기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어서 아, 분위기. 음악 아니면 와인, 책,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이 기타라면 여기는 이제 술의 아. 교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알기로는 네. 저 4명이 모여 있는 사진 속에 아, 왜죠? 주진우 의원 옆에 있는 네. 저분도 네네.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는 아닌 것으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진우 의원의 배우자를 알고 얼굴도 알고 네. 자주 이렇게 접촉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진을 딱 보고 부부 동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우자가 속이 문드러지겠다. 약속이 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배우자는 속이 썩어났겠다라는 생각도 아니 했어요. 가족과의 술자리였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한번 했잖아요. 저 가족이 없죠 저기에는.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해명을 했습니까? 저 사진 나왔을 아니 저 사진 말고 앞에 사진 나왔을 때 그 사진. 그때 얘기가 저게 주진우가 어디서 접대받은 자리다 이런 식으로 저 사진이 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게 아니라 네. 지인인지 무슨 가족들과의 무슨 축하하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와. 아닌 것으로 네. 확인을 뭐 해드립니다.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야, 진짜 나쁜 놈들 계속 슈퍼챗 쏘면서 더해줘 더해줘.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과는 쿼로만 진행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어떤 자도 병원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도 의혹이지만 국가가 불렀을 때 자신의 면역 시스템을 방어했다고 공통 분모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 제깍제깍 가자. 그리고 정의와 상식을 살리고 싶으면 청문회 같은 데 나가서 저런 질문하지 말고 네. 벌받을 건 받고 밝힐 건 꼭 밝히는 네. 멋진 대동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안공항 쉘터 찬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특별법 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되도록 지속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근로자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뭐 차등이 있다는 얘기? 그건 뭔 얘기? 법적으로 근로자는 저희 특별법에 근로자만 치유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네,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되고 또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에 얼마 전에 제가 결제했는데 그때 네. 유가족 피해자들하고 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너무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요거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저기 제보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또 충분히 얘기 듣고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때 만든 거니까 저게. 아니 근데 그 시행령 결제를 할 때 이 보고를 아주 꼼꼼하게 받았다는 또 그렇죠. 네네. 그 정확하게 상징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의 이제 허위 보고하면 죽는 거야 이제. 대충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예. 다 확인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허위 보고하면 이제 잡히는 거야.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한 거야. 유족들하고 협의가 깊이 있게 다 됐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네. 현장에 유족들을 만나러 와봤더니 전혀 아니야. 다음 국무회의 때 국토부 장관인데 깨지나? 땀 흘리겠다 이제. 와. 내란 장관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 국토장관 또 사의표하겠네. 저 부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소통 능력도 대단하지만 정말 지도자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보고를 받잖아요. 제대로 모르면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부분이 다 하나하나씩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무자들이 더 힘들고 근데 그 힘든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효율성이나 이제 편익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참 저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저거 명장면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래 강유정 대변인이 네. 사회를 보면서 맞습니다. 시작했는데 네.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 내가 진행하겠다. 된다. 네. 그것도 맞아요. 빨리빨리 이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형식이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빨리빨리 내가 진행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관해서 뭘 하는데 사람들이 뒤에 막 서가지고 네. 마이크도 쫙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네. 지금 처음이잖아. 내가 얘기 들으러 왔지 그래서 폼 잡으러 온 거냐. 네. 이런 거.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퇴장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네요. 아 임종득. 얘기한다. 얘기하잖아. 길게. 추경. 윤상현, 권성동. 권성동. 아니 그 권성동이 무슨 얘기했답니까? 김민석 총리 임명은 안 된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압수하면서 툭 치고 갔다고.